새벽 6시 반. 겨울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린다. 나는 베드에서 일어나 남편 민준이 잠든 숨소리를 뒤로하고 가벼운 잠옷 위에 코트를 걸친다. 어젯밤 민준이 아침에 김치찌개 좀 먹고 갈게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새로 들어온 배추김치와 싱싱한 두부를 사러 가는 길. 차가 움직이면서 아침 안개가 차가운 창문에 이슬을 맺는다. 평소엔 10분 거리인 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가 불을 켜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카페라떼 한 잔이 생각났지만 발을 떼지 못했다. 카페 큰 창문 너머 그 사람이 있다. 민준. 평소엔 아침 8시까지 안 일어나는 남편이 지금 이 시간에 카페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긴 갈색 머리를 단발로 단정했고 민준이 좋아한다는 스타일의 민소매 드레스 위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 민준의 지갑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사진 속 여자다. 그의 전 여자친구 수진이었다. 민준이 수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평소 나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눈빛까지 활기가 차는 웃음이었다. 수진은 민준이 건네는 커플을 받고 살짝 웃으며 그의 팔을 살짝 두드렸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 같다. 차가운 바람이 코를 스치지만 땀이 뒤통수를 적시기 시작했다. 손발이 시려워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등을 차에 기대본다. 왜? 민준은 어젯밤 회식이 늦어질 거야 라고 말했고 새벽 2시에 취해 돌아왔었다. 그럼 이 시간에 수진과 카페에서 뭐 하는 거지? 나는 몇 분 동안 그들을 바라본다. 수진이 민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듯이 핸드폰을 내밀고 민준은 고개를 모으며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못 본 연인 같았다. 나는 갑자기 역겨워져 카페를 보는 눈을 돌린다. 시장에 갈 생각도 사라지고 오직 가슴속에서 퍼져나가는 아픔과 혐오감만이 남는다.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소리를 삼키며 눈물이 뒤덮인다. 평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내가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일찍 나온 이 시간에 전 여자친구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차를 몰고 가는 힘조차 없어진다. 조금 뒤 민준과 수진이 카페에서 나온다. 민준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주고 수진은 그의 팔에 기대는 모습으로 주차장으로 걸어온다. 나는 급격히 시트를 뒤로 젖히며 숨는다. 그들의 발소리가 차 옆을 지나갈 때 수진이 내일 또 만나? 라고 묻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민준이 물론이지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진다. 그들끼리 차에 올라가고 나서 나는 겨우 차 키를 돌린다. 손이 떨려 핸들을 잡기 어렵고 시야가 흐릿해진다. 평소 익숙한 길도 헤매게 되고 결국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몇 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이제 집에 가서 민준에게 다투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눈에 선명히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단지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동안 나는 민준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집안을 돌봤는데 이게 바로 내가 받는 대가였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가지만 발걸음이 무겁다. 민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아마도 수진과 또 다른 데로 갔을 거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가슴이 또다시 쥐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카페에서 본 그들의 모습, 민준의 웃음,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라. 머리가 아파진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민준이 들어왔다. 술 냄새보다는 또 다른 향기가 먼저 코를 찔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준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장 갔다 왔어. 라고 묻지만 눈빛이 살짝 피해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옷을 쳐다봤다. 그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코트에는 은은하지만 선명한 향수가 남아 있었다. 이 향수는 나가지 않는다. 나는 민준과 결혼한 5년간 항상 같은 향수의 디오르를 쓰고 왔는데 이건 확실히 다른 향기다. 은은한 플로럴 톤의 베르가모디 섞인 좀 더 젊고 화사한 향이다. 옷에 뭔가 향기가 심한데? 라고 겨우 말을 꺼냈다. 민주는 눈을 깜빡이며 회식할 때 여자 동료가 향수 스프레이를 뿌렸나 봐. 실수로 내 옷에도 묻은 것 같아라고 태연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봤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 향기는 너무 자연스럽게 옷섬유에 스며들어 있었고 회식 동료의 실수로 묻었다는 설명은 너무 어색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주는 평소처럼 웃으며 업무 이야기를 해줬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옷에 묻은 향수가 계속 코를 맴돌고 수진의 모습이 겹쳐진다. 저녁을 마치고 민준이 욕실에 갔을 때 나는 그의 지갑을 꺼내었다. 평소엔 절대로 할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마음속의 의문을 해결해야만 했다. 지갑 안을 뒤져보니 신용카드, 현금, 운전면허 외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바로 넣으려 할 때 지갑 안측 포켓에서 야른 사진이 빠져나왔다. 나는 손을 떨리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노란빛이 도는 사진 속엔 젊었을 때의 민준과 수진이 함께 웃고 있었다. 민준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 수진은 민준의 턱을 만지며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적어도 7년 전 민준이 나를 만나기 전의 사진이다. 그는 이 사진을 왜 아직 지니고 있을까? 결혼할 때 과거는 모두 잊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지갑 속에 숨겨두고 있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수진의 손글씨로 영원히 함께해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씨가 눈을 찔러 아팠다. 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심호흡을 했다. 옷에 묻은 향수, 지갑 속의 오래된 사진, 카페에서 본 모습,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민준의 배신이 확실해졌다. 그가 어젯밤 회식이 늦어질 거야라고 말한 건 거짓이었고 새벽에 수진과 만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내일 또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지갑을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가 왜 그래? 심술이 생겼어. 라고 묻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 없고 눈물이 계속 차올라 견디기 힘들었다. 이제 더 이상 속이거나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나를 속이고 전 여자친구와 재회하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행복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단지 바닥을 쳐다보며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지는 걸 감추려고 몸을 웅크렸다. 밤이 깊어갔다. 민주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침실 베드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는다. 카페에서 본 모습, 옷에 묻은 향수, 지갑 속의 사진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겹쳐지는 결혼식 날의 민준의 모습이 떠오른다. 문서 그날은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민준은 흰색 정장을 입고 교회 성단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가 걸어갔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정말 아름다워라고 속삭였다. 예식에서 서약할 때 민주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말했다. 나, 김민주는 이 장서연에게 평생을 맹세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를 버리지 않고 오직 너뿐이 되어 사랑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믿었다. 결혼 후 5년.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모든 걸 해냈다. 민준이 창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할 때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을 책임졌다. 그가 실패를 겪고 속상해할 때 나는 늘 그 옆에서 위로하며 힘을 주었다. 친구들이 내가 너무 바빠라고 말할 때 나는 민준이 노력하니까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의 조직 너뿐이라는 약속을 믿고 자신의 꿈과 시간을 모두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신이 더욱 아픈 것이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점차 작아진다. 민준이 잠들었을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뎠다. 차가운 바닥이 발을 식히지만 그보다 차가운 건 마음속의 공허함이다. 거실로 걸어가 보니 민준이 소파에서 숙면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혹은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 그의 평화로운 잠결에 나는 더욱 분노가 솟아난다. 이 사람은 내가 아파하는지 상처받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결혼식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활짝 웃고 있고 민주는 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다. 그때의 그의 눈빛은 진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눈빛이 헛된 거짓말처럼 보인다. 오직 너뿐이라는 약속은 언제부터 깨졌을까? 수진이 돌아온 건 언제부터일까? 그동안 민준이 회식, 업무 출장이라고 말하며 나를 속인 건 얼마나 많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떠올라 머리가 아파진다. 나는 사진을 만지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추억이 하나씩 떠올라. 웃었던 순간, 함께 울었던 순간, 서로 위로했던 순간.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냥 민준이 수진을 잊지 못한 사이에 나에게 보여준 거짓말이었을까? 만약 그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나는 점차 명확해졌다. 민준은 결코 나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고 나는 단지 그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보조자였을 뿐이었다. 새벽녘이 되었다. 창밖에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민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가슴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눈물은 이미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차가운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랑과 약속이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을 믿을 수 없고 이 결혼을 이어갈 수도 없었다. 오직 너뿐이라는 속삭임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무너진 결혼 약속은 다시 붙일 수 없고 깨진 신뢰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다. 민준의 잠소리가 여전히 들리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더욱 거슬리는 존재였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이 남편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했다. 햇살이 창틈을 통해 조금씩 드러났을 때 나는 마음속에 단념이 굳어졌다.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 다툼을 벌이려고 생각도 했었다.
민준을 깨우고 커피숍에서 본 모습, 향수의 흔적, 지갑 속의 사진을 하나하나 내밀며 왜 이러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는 다시 핑계를 대거나 잠시 미쳤다고 변명하거나 심지어는 나를 탓할지도 몰랐다. 나는 이제 그런 헛된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차가운 배신이 다툼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만약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나 혼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나를 위한 최후의 자존심이자 앞으로의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사람과 5년간 함께 살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시간이 정말 아까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아쉬움보다 배신으로 인해 깨진 신뢰와 상처가 더 크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에 가까이 갔다. 우리의 커플 티셔츠, 함께 산 코트, 민준이 나에게 선물한 드레스가 한가득 걸려 있었다. 이 모든 물건이 이제는 아픈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시커먼 옷을 입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다. 5년간의 주부 생활로 인해 살짝 퇴색된 미소와 이제는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안타까웠다. 나는 물을 받아 얼굴을 적시고 깊게 숨을 들였다. 장서연, 너는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으로 말했다. 오래전 나도 꿈이 있었고 스스로를 찾고 싶었었다. 민준을 위해 그 꿈을 접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거실로 돌아오니 민준이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을 못 잤어? 라고 묻지만 그 표정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나는 아니, 그냥 일어나고 싶어졌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눈을 보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민주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고 아마도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더욱 확실하게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오후에 민준이 친구 만나서 갈게라고 말하며 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겨우 눈물을 참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나를 구속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방 안을 돌아보았다. 이 5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한 거실, 함께 요리했던 주방. 모든 게 익숙하지만 이제는 외롭고 차가운 곳이었다. 나는 서류함을 꺼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은행 통장, 보험계약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공동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옷장에서 내가 자주 입는 옷, 중요한 기념품, 오래전 사랑했던 책들을 가방에 넣었다.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과거를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다. 저녁녘 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았다. 그는 오늘 메뉴가 맛있다고 말하며 맛있어하는 척했지만 나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그와 마주보고 식사하는 건 너무나 괴로웠다.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어라고 말하며 먼저 침실로 갔다. 민준은 TV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좋다. 모른 척 떠나는 게 우리 둘에게 가장 덜 아픈 이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침실에서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떠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설렘과 긴장,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나는 묵묵히 이별을 단념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내일 아침 혹은 새벽에 이 집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민준이 출근하는 문을 닫는 소리가 떨어지자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평소엔 그의 출근이 슬픔을 안겨줬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나에게 자유의 신호처럼 다가왔다. 침실과 거실을 한번 쓱 둘러보니 아직 어제까지의 아픔이 공기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추진력 삼아 행동해야 했다. 나는 먼저 주방으로 갔다. 민준이 마시고 버린 커피잔을 닦고 식탁을 정리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 집의 주방을 정리하는 일일지도 몰랐다. 손을 움직이면서 과거 5년간 이 주방에서 민준을 위해 아침을 차려준 모습, 저녁을 기다린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추억들은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빨리 마무리하고 침실로 갔다. 옷장을 열자 우리의 옷들이 뒤섞여 걸려 있었다. 민준이 나에게 사준 레이스 드레스, 함께 산 커플 코트, 결혼기념일에 선물 받은 버킷햇. 이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고 평소 자주 입는 편안한 스웨터, 청바지, 여행용 셔츠들만 골라냈다. 가벼운 여행 가방 2개에 정리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양이었다. 5년간 이 집에서 산 나의 삶이 이렇게 가볍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다. 옷장 및 서랍을 열어 중요한 문서들이 모여있는 상자를 꺼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대학 졸업 증명서, 개인 보험계약서, 이 모든 걸 검토하며 민준과 관련된 공동문서는 제외하고 개인 서류만 골랐다. 공동으로 가입한 건강보험은 이미 전날 인터넷으로 이전 신청을 했고 집 주소 변경도 미리 처리했다. 나는 이 문서들을 방수 파일백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했다. 다음은 은행 관련 작업이었다. 노트북을 켜고 공동계좌 페이지를 열었다. 그 계좌에는 우리 2사람이 5년간 모은 저축금과 월급이 통장되는 돈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맞춰 적절한 금액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너무 많이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단지 앞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일 뿐. 이체가 완료되는 화면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돈이 나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해 줄 것이다. 잠시 쉬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쨍하게 들어오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평소엔 이 풍경이 평온함을 주었지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이런 평온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장을 열어 오래전 읽다만 소설을 찾았다. 그 책 속에 끼워져 있던 우리의 데이트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서 민주는 나에게 꽃을 건네고 웃고 있었고 나는 수줍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는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다. 나는 사진을 책에 다시 넣고 책장을 닫았다. 문당 과거를 안고 가지 않을 것이다. 오후 2시쯤. 민준이 오후에 외출이 있어 6시쯤 돌아올게라는 카톡을 보냈다. 나는 알았어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 틈을 이용해 나머지 준비를 마쳤다. 화장품은 최소한으로 정리했고 평소에 쓰는 약과 컨택트 렌즈 용품도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나의 어릴 적 사진첩과 엄마가 준비해준 행운 부적을 가방에 넣었다. 이것들이 나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준비를 마치고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빈 옷장 구석, 정리된 문서들.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건 거의 없었다.
마치 이 5년간 나가 없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살짝 슬프지만 이것이 원하는 결과였다. 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고 싶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다. 문을 열면 바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떠나는 시간은 아니다. 새벽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았다. 민준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덜한 상처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방을 현관장 가운데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내는 오후.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심정을 가라앉혔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속으로 말했다. 앞으로 혼자 갈 길이 험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자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다. 밤이 깊어지고 시계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자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민준이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고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평화로웠다. 아마도 꿈속에서 수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살짝 분노를 자극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잠재워야 했다. 조용히 떠나야 한다. 나는 발을 대고 바닥에 내디뎠을 때 차가운 나무 바닥이 발바닥을 식혔다. 평소엔 민준이 추워한다며 따뜻한 양말을 챙겨줬지만 오늘은 그런 관심도 필요 없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현관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현관장에 놓아둔 2개의 여행 가방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5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물건들 중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건 이 정도였을까? 황당한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는 결심이 강해졌다. 나는 가방 끈을 단단히 잡고 거실로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어두운 거실에서 달빛이 창문을 통해 살짝 비치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샀던 거실 소파, 민준이 좋아했다는 큰 TV, 벽에 걸린 결혼사진. 이 모든 게 익숙하지만 이제는 나의 삶과 관계없는 공간이었다. 결혼사진 속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환희와 기대감이 사진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주방으로 갔다. 식탁 위에 나는 단 하나의 쪽지를 남겼다. 나갔다. 잘 지내. 단 4글자. 길게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 설명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다. 문서가 이 정도면 충분했다. 민준이 이 메모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면 차가운 새벽 바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문을 다시 닫는 순간 이 집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나는 문손잡이를 살짝 만졌다. 떨리는 손을 참고 문을 조금씩 열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신선했다. 마치 오래간만에 자유를 만난 것처럼. 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밖은 아직 어둡고 길거리는 조용했다. 귀에 들리는 건 오직 새들의 울음소리와 먼 곳 차량 소리뿐이었다. 나는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했다. 15평형짜리 아파트. 5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 이곳에서 나는 사랑을 받고 아파하며 포기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가야 한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참았다. 안녕. 김민준. 안녕. 이전의 나. 속으로 말하며 눈을 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아파트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고
발소리가 조금씩 울렸다. 1층으로 내려오자 현관문을 통해 밖의 새벽 풍경이 보였다. 동쪽 하늘에 살짝 새벽빛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빛이 나에게 희망처럼 다가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몸을 감쌌다. 나는 가방을 잡고 길을 향해 걸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었다. 거리에 나서니 택시를 불렀다. 몇 분 뒤 택시가 왔고 나는 가방을 뒤에 넣고 앞좌석에 앉았다. 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택시가 움직이면서 아파트가 뒤로 사라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슬픔이 남아있지만 더 큰 건 설렘과 기대감이었다. 택시가 길을 따라 움직인다. 새벽이 점차 밝아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난다. 나는 손을 창문에 대고 차가운 유리에 온기가 전달되는 걸 느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오래전 꿈꾼 작가의 삶. 혼자 여행하는 시간. 스스로를 찾는 여정. 이 모든 게 이제 시작될 것이다. 택시가 역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이 이제쯤 집에 돌아왔을지 생각했다. 그가 오늘도 수진과 만났을 거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돌아올 거란 걸 알고 있었다. 5년간 그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민준은 새벽 4시쯤 현관문 열쇠를 돌릴 것이다. 술 냄새가 몸을 감싸고 발걸음은 비틀거릴 것이다. 그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서연, 너 어디야? 라고 외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이다. 평소라면 나는 침실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심심해서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텐데 그럼 그는 거실로 걸어들어 어두운 공간을 둘러볼 것이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살짝 비치고 있어. 소파와 TV,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희미하게 보일 것이다. 그는 아이고, 심술이 심하다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어제 저녁 나의 차가운 태도를 떠올려 뭔가 화가 났나 봐. 그래서 나가 돌아다니는 건가라고 단순히 생각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의 이별 결심 따위는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다. 민주는 침실로 갈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베드의 오른쪽이 텅 비어 있을 것이다. 평소엔 나가 누워있는 자리가 빈 채 이불이 살짝 접혀 있을 것이다. 그는 이래봤자 뭐해라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옷을 벗고 베드에 누울 것이다. 술에 취해서 너무나 피곤할 테니 나가 어디 갔는지, 왜 갔는지 따져보는 마음조차 없을 것이다. 단지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금방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아마도 그는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갈지도 몰라. 그러면 식탁 위에 내가 남긴 메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한 눈으로는 작은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뭐야 이거라고 대충 쳐다본 뒤 아무렇지 않게 물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올 것이다. 그 메모에 적힌 나 같다. 잘 지내. 라는 내 글자는 그의 무심한 태도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택시 안에서 이 모든 걸 상상했다. 민준이 나의 부재를 심술로 치부하는 모습, 아무 걱정 없이 잠드는 모습. 예전엔 이런 그의 무심이 아프고 분했지만 이제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다. 그가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일상에만 집중했고 나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나의 떠나는 건 그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도 모를까? 택시가 역 앞에 멈췄다. 나는 가방을 내리고 운전사에게 돈을 내렸다.
역 안으로 들어가니 아직 새벽이라 사람이 적었다. 차가운 공기가 역 안을 돌고 있지만 나는 이제 차가움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다. 기차 표를 샀고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는 1시간 뒤 출발했다. 기차역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나는 다시 민준을 생각했다. 그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아마도 수진과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삶에서 나는 이미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이제 그의 삶과 완전히 떨어져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새벽이 점차 밝아지고 기차역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나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렸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지만 손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냥 바람을 느끼고 싶었다. 오래간만에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다. 기차가 철기를 타고 다가왔다. 금속적인 소리와 함께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다. 문서창가 좌석에 앉았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기차가 움직이면서 이 도시가 점차 뒤로 사라졌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나의 과거,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민준. 이 모든 것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제 민준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쯤 됐을 것이다. 그는 침대에 누워 옆이 빈 것을 다시 확인하고 아직 안 왔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큰 걱정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늦잠 자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보거나 샤워를 갈 것이다. 그는 아직도 나의 진정한 이별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의 무심한 귀가와 잠은 이제 곧 깨질 거짓말이었다. 나는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슬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더 큰 건 설렘이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된다. 민준이 언젠가 나의 떠나는 이유를 알게 되고 후회할지 몰라도 그건 이제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민준은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울 무렵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가 아프면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누웠다. 숙취에 통증이 심했고 목구멍은 마르다 못해 갈증이 꽂았다. 서연 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는 속으로 아직도 심술이 심한 애라고 투덜거렸다. 어젯밤 나의 차가운 태도가 떠올라. 그래도 아침은 차려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을 바닥에 내디뎠을 때 옆 침대의 텅 빈 공간이 눈에 띄었다. 평소엔 나의 이불이 살짝 구겨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이불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다. 어디 갔어? 라고 중얼렸지만 아직은 큰 의심 없이 샤워를 갔다. 욕실 문을 열자 평소 나의 치약, 두발 세정제, 화장품이 놓여있던 곳이 텅 비어 있었다. 단지 민준의 물건들만 홀로 남아 있었다. 이게 뭐야? 그는 의아하게 웅크려 물건들을 살펴봤다. 나의 세안용품, 렌즈 상자, 심지어는 평소 자주 쓰는 헤어밴드까지 없었다. 이때부터 머릿속에 묘한 불안감이 솟아났다.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라고 투덜거렸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침실로 돌아갔다. 옷장을 열자 그의 충격은 최고조에 달했다. 옷장의 오른쪽. 5년간 나의 옷들이 걸려있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자주 입는 니트, 원피스, 외투들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민준의 옷들만 홀로 걸려있어 더욱 허전해 보였다. 서연, 장서연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집안에는 그의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그는 황급히 방 안을 뒤졌다. 침대 및 서랍, 책장, 화장대 서랍, 나의 개인 물건,
사진첩. 읽다 만 채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미친 사람. 어디 갔어? 라고 분노하면서 거실로 뛰어갔다. 거실 소파 위, 책상 위, 심지어는 주방까지 뒤졌지만 나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는 작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쪽지를 이제야 제대로 읽게 됐다. 나 같다. 잘 지내. 단 4글자. 하지만 그 글씨가 민준에게는 마치 천둥처럼 떨어졌다. 그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손이 떨렸다. 이 글씨가 진짜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이게 뭐야? 장서연. 라고 소리치며 집 안을 다시 뒤졌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차고 손바닥이 젖었다. 그는 공동계좌 어플을 꺼냈고 화면에 뜬 잔액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맞는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이별을 확인하는 최종 증거처럼 다가왔다. 왜 갔어? 그는 무릎을 꿇고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이제야 나의 떠나는 이유를 떠올렸다. 카페에서 수진과 만난 모습, 옷에 묻은 향수, 지갑 속의 사진. 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방 안을 헤매며 서연. 돌아와. 미안해. 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텅 빈 옷장. 없어진 물건들. 단 4글자의 메모지? 이 모든 게 나의 진정한 이별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결코 나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일 아침엔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집안이 너무나 조용해서 그의 심장소리와 숨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5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건 처음이었다. 나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이제야 나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았다. 서연, 제발 돌아와. 라고 목소리를 떨리게 하며 외쳤지만 답은 없었다. 집안에는 오직 그의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텅 빈 집의 충격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제야 그는 나의 떠나는 건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는 걸, 영원한 이별이라는 걸 깨달았다. 민주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했다. 텅 빈 집 안의 조용함이 마치 벽처럼 눌러오고 심장은 아픔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버렸다. 그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고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괴롭혔다. 식탁 위에는 우리가 결혼 첫째 기념일에 함께 샀던 커플 머그컵이 놓여 있었다. 나는 민준의 컵에는 그의 이름 첫 글자를, 내 컵에는 내 이름 첫 글자를 새겨 넣어 선물했었다. 그때 민주는 이 컵으로 평생 커피 마시자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제 나의 컵은 텅 비어 있고 그의 컵도 홀로 남아있는 채로 추억만을 증언했다. 그는 그 컵을 만지고 차가운 유리 촉감이 손을 식혔다. 이제 그 컵으로 함께 커피를 마시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슬픔을 안겼다. 거실 소파에 놓여있는 옐로우 스웨터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작년 겨울 민준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나가 밤새도록 그를 돌보며 입고 있던 스웨터였다. 그는 열이 안 내리고 아파할 때 나는 이 스웨터를 입고 물을 데우고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꼭 덮어줬었다. 그때 그의 고마워. 서연. 너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문석은은 그 스웨터를 안고 눈을 감았다. 나의 채취가 아직도 살짝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 향기가 그를 더욱 괴롭혔다. 침실로 걸어가자 베드 위에 나의 머리카락이 한 올 보였다. 그는 그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손이 떨렸다. 5년간 함께 자는 동안 이런 작은 흔적들이 온통 집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를 절대 의식하지 못했다. 이제는 이 작은 머리카락조차 소중해 보였고 그를 뒤늦게 후회하게 만들었다. 그는 책장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들, 나가 즐겨 읽던 소설들, 결혼 준비 때 샀던 가족 관련 책들이 한가득 있었다. 하지만 나의 개인 책들, 즐겨 쓰던 펜, 메모장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책장 안쪽에 나가 직접 쓴 우리의 행복한 미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자 민주는 눈물이 터져났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이 문구를 적었지만 이제는 그 문구가 그의 배신을 향해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나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카톡 메시지도 읽음 처리가 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를 차단했었다. 그는 수진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뒤져보았다. 내일 또 만나.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계속 함께해라는 글자들이 하나하나 그를 찌른다. 이제야 그는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겼는지, 나를 어떻게 외롭게 만들었는지 알았다. 민주는 결혼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섰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활짝 웃고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의 그는 오직 너뿐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가 지켜낸 건 없었다. 수진이 돌아온 순간 그의 약속과 사랑은 모두 사라졌다. 그는 사진을 만지고 미안해, 서연. 정말 미안해라고 울면서 말했다. 그의 방치와 배신이 이별을 불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을 책임졌고 그의 실패를 견디고 그의 꿈을 지원했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수진과의 만남을 위해 나를 속이고 우리의 결혼을 버렸다. 이제 텅 빈 집과 함께한 후회가 그를 압도했고 그는 절규했다. 서연, 돌아와. 제발,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수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집안에는 오직 그의 울음소리가 흘러나갔다. 뒤늦은 후회가 그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혼자 남겨진 공허한 집에서 자신의 잘못을 속삭이며 영원히 후회해야 할 운명이었다. 기차가 철길을 따라 속도를 내며 달린다. 창밖의 풍경은 점차 바뀐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산새, 작은 마을이 차례로 펼쳐진다. 나는 창가에 기대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낀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민준의 배신, 아픈 이별. 이 모든 건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다. 기차가 정차한 역은 작고 평화로운 시골역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역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보다는 부드러운 햇살이 얼굴을 감싸고 공기 속에는 풀과 꽃의 향기가 진동한다. 이곳은 오래전 대학 시절 여행 갔던 곳이었다. 그때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작은 원룸으로 갔다. 원룸은 2층에 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과 산이 보인다. 문서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충분한 공간. 간단한 주방과 욕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 이곳이 앞으로 나의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나는 먼저 물건을 정리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문서들을 책상 서랍에 넣고, 엄마가 준 행운 부적을 방 안에 걸었다. 정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잠시 쉬었다. 바깥에서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평온함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다. 민준과 함께한 집에서는 늘 긴장과 불안이 뒤따랐지만 이곳에서는 마음이 가라앉는다. 오후에 나는 마을을 둘러보았다. 작은 시장, 독립서점, 햇살이 잘 드는 카페. 나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트북을 꺼냈다. 오래전 꿈꾼 작가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다. 대학 시절에 글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민준과 결혼 후 그 꿈을 접었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노트북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차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나의 이별,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 글을 쓰면서 과거의 아픔이 점차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커진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 이사 오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묻자 나는 웃으며 네. 오늘 첫날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 간단한 대화도 행복하게 느껴진다. 저녁엔 시장에서 싱싱한 채소와 생선을 샀다. 작은 주방에서 혼자 저녁을 요리했다. 평소엔 민준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지만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요리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산 위에 노을이 져 있고 별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혼자라도 이렇게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잠들기 전에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사 왔어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그래? 잘 지내야 해. 너 행복해야 돼. 라고 말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힘이 된다. 나는 엄마. 나 이제 자신의 꿈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했고 엄마는 기쁜 소리로 응. 엄마 믿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응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 있고 아주 평화로운 밤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자신과의 만남이 있다. 민준과의 결혼은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스스로를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에 속으로 말했다. 장서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너는 혼자도 잘 살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아픔이 살짝 떠올라도 이제는 그 아픔을 추억으로만 남기고 앞으로 나아간다. 새벽이 올 때 나는 일찍 일어났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나를 깨운다. 나는 책상에 앉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이렇게 평온하게 자신의 꿈을 쫓는 삶. 이것이 바로 나가 찾던 행복이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기대감이 나를 이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 여기서부터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나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야기 끝.